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2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시장이 하락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4거래일 계속해서 상승한 거에 대한 그 좀 부담감에다가 어제 이제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강도 높은 긴축 그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S&P 500은 뭐 거의 포함 0.04%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0.4%, 뭐 다우는 0.58% 이런 순서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파월 의장의 이런 이제 연설 직후에 시장이 좀 빠졌다가 종가로 가면서 시장이 점점 회복되면서 빠르게 회복되면서 끝났다. 그래서 이제 S&P 500은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다 하는 거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은 그래서 이제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강보합권에 출발을 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나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뭐 장 시작과 함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도 우위 사이드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 때문에 첫 시세도 높게 붙으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이제 상승 견인을 물론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초반에 그 매수에 나섰다가 지수가 이제 상승하니까 늘 그렇듯이 개인은 다시 이제 팔자. 그래서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40억을 순매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최고점에서는 조금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시장이 끝날 무렵에 오후 2시가 넘어가면서 외국인들도 매도폭을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284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1847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지수는 2710포인트, 딱 2710포인트를 저스트로 맞추면서 오늘 장을 끝냈고, 어제보다는 0.89%가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빠르게 이제 상승 전환을 했지만, 이게 이제 개인들은 초반에 그 매수 우위를 보이던 거를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피에서와 똑같이 지수가 오르니까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이익 실현을 하면서 그 매수를 줄여나갔고, 외국인들도 초반에는 비교적 큰 폭의 매도를 하다가 장이 끝날 무렵 가서 점차적으로 매도를 축소하면서 순매수 우위 쪽으로 터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매수 우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4억을 순매수한 걸로 끝을 냈고, 기관들은 425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512억을 순매도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924.67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0.68%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보기 전에 시가총액 1, 2, 3위를 보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400원, 뭐 LG 에너지솔루션 11,500원, SK 하이닉스 1,500원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1, 2, 3위 5위까지 삼성바이오까지 전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47만 5천 주 정도가 외국인들의 매수 우위고, 매도 우위고, 매도 우위고 더 팔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다시 21만 5천 주쯤 매수 우위로 돌아왔고, 에너지 솔루션은 2만 8천 주 정도가 매수 우위를 외국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공매도를 많이 쳐놓은 거라 지금 나타나는 수치를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를 견인하는데 시가총액 1, 2, 3위가 전부 플러스가 났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섹터, 에너지 관련 이거는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유가가 그 WTI 기준으로 해도 유가가 110불이 넘어섰어요. 110달러가 배럴당. 그러니까 계속 이게 거기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이게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더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는 앞으로 이 유가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리포트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하루 이틀 유가가 안정됐다 해서 이게 유가가 이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또 말씀드리지만 유가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 있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단기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냥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곡물가 폭등했다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얘기가 되죠. 어제에 이어서 사료, 비료. 그래서 이제 우리 그거 뭐라 그러죠? 인플레이션 같이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농산물 가격이 막 치솟는 거. 이거는 뭐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조금 장기화되면 조금 이게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밀 같은 것도 뭐 파종 때 되고 그랬다며요. 그런데 계속 전쟁만 하면 이거 우리 좀 우스갯소리로 밀을 누가 기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못하면 이 곡물 문제가 굉장히 긴 시간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러시아는 6월 말까지 그 밀, 옥수수, 뭐 보리 이런 주요 곡물의 수출을 중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이제 관련되는 그런 것들 이제 사료 뭐 우리 뭐 많이 하는 뭐 한인사료, 현대사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렇게 그 지표를 낸 게 있어요. 러시아 침공 후에 그러니까 뭐죠? 2월 23일 이후에 밀이 21%가 올랐고 보리가 33%, 비료는 40%. 그 짧은 시간에. 오늘이 딱 한 달 되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밀고 들어간 지가 우크라이나에. 그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사료 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번에 50bp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2.3%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험권 주식들도 보험주 손보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운영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상승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자동차가 손보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0%대로 개선됐다. 그 보통 70%대면 이제 흑자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영향을 봐서 오늘 이제 움직였고 개별 종목으로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재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JYP도 영업이익 1,000억 그런 시대에 돌입했다 뭐 이런 리포트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오늘 이제 JYP를 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지난 주말에 김 작가에서 잠깐 전주 종목 얘기 잘 안 하지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했는데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제가 그랬죠. 짧은 매매 하려면은 JYP 같은 게 오히려 낫다. 근데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제 하이브 같은 거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이거 최종우 회장이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지금 이제 만났습니다, 오늘. 왜 만났냐면 아르헨티나의 리튬 생산 공장 오늘 이제 기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여러분 아시지만 2018년도에 포스코가 옴브레 무에르트인가요? 염호, 소금 호수죠. 그거를 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장량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았고 리튬 더군다나 요새 리튬 가격이 올라갔고 리튬 여러분 아시지만 이게 뭡니까?
리튬이 제가 알기로 5배가 올랐나 1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2차 전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리튬 생산과 또 양극재 생산을 아르헨티나랑 같이 하기로 대통령이랑 그 만남에서 이제 그런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외신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포스코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철강 회사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죠? 아르헨티나가 대두 콩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예,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생산은 세계 3위, 매장량은 세계 4위. 예, 근데 이제 포스코가 그런 데랑 이런 시기에 그런 거를 맺었다는 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개별 종목에서 움직인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하죠. 어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그 전미 실물경제협회라는 데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생각보다. 그래서 25bp 이상으로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장중에 충격을 먹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3% 넘어갔고 단기채, 장기채 금리가 역전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3년, 5년, 7년, 2년짜리는 아직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어났고, 순간적으로 뉴욕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장이 재반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뭐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수준까지 다 회복하면서 이제 장을 끝낸 거고, 그런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시장에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이 이런 결과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준이 금년 내내 금리를 올린다며.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거 다 알아, 우리도. 이미 올린다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파월 의장이 연설했다 그래도 이건 뭐 가만히 보니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네. 이렇게 이제 시장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추가적 압박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시장은 뭐 항상 낙관론자가 많으니까 전쟁 종료와 함께 굉장히 빠르게 진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은 무게를 잡고 지금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반응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서 미국 시장 그랬지만 바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논리를 깔고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일부 우려되더라도 보다 강력한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연준의 목표는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연착륙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려고 지금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일부 우려가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강하면 보다 강력한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은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거 다 알았던 거잖아. 그렇다고 니네 금리 안 올릴 거야? 올해 다 올린다며. 앞으로 FOMC 회의 열리는 달마다 올릴 거라며. 이런 얘기를 시장이 반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거 다 알고 있고 이미 시장이 그거 반영했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오늘 우리 시장이나 아시아권 뭐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권 시장이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장이 지금 갖고 있어요. 일본은 뭐 1.48, 니케이는 2.48% 올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지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 기준으로 따지고 본다면 2,700 그 밑에서는 그게 뭐가 부담이 돼.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관이,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긴축이라는 게 시장의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시장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이 3,300 갔다가 지금 2,700까지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긴축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연준이 긴축이 들어가면서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올리는 그 상황 초반에 시장이 그렇게 뭐 충격적으로 빠지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학습 효과가 시장을 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생각과 학습 효과가 지금의 시장을 버티게 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고 그 전쟁 때문에 이제 불거진 게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뭐 에너지 상승, 곡물가 상승, 이거 끔찍한 건데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에선 어쨌든 간 그것까지 이미 다 우리가 지금 막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거를 감안해서 나온 시장이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만 처리되면, 근데 이제 그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최근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다 또 후퇴했다 이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시장에서도 한쪽을 방향을 잡고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꽃샘추위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장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떨어지면 깊이 떨어진다 좀 샀다가 올라가면 또 일부 이익 실현하고 이거를 한쪽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메인 포트는 지켜가고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중단에 합의했다. 뭐 뜻밖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되면은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장이 오르락 내리락 그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게 당분간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전쟁은 뭐 어떻게 합의 보고 어떻게 빨리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는 반등도 어렵지만 이거 하락도 어려워요. 상승하는 것만큼 하락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뭐, 러시아가 뭐, 생각보다 이번에 전쟁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우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의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뭐 결사항전하겠다 이랬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또 해결이 돼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예요. 우리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반등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에너지가 자꾸 소멸돼 가요. 이러면 이제 시장이 의외의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앞으로 뭐 한 2주, 이달, 다음 달 초까지는 전쟁에 끝나는 무슨 실마리가 잡혀야, 그래야 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현금을 가지고 계셔라 하는 말씀을 반드시 뒤에 이제 제가 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이게 그냥 날아가면 아쉬워서 어떡하냐. 그거 남은 돈 닥닥 긁고 샀다가 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더라도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금 30에 주식 70 있다. 그러더라도 70%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참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같은 주식투자에서 뭐 그렇게 닥닥 긁어서,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또 더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짧은 매매가 한쪽에서 거듭될 때는 이게 생각보다 기대 수익이 커지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익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뭐 이렇게 해서 이슈몰이를 하기 때문에 한 이틀 오르면 10% 넘어가는 종목들 막 나오잖아요. 예, 뭐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아쉽더라도 익절하는 거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것도 현금도 있지만, 빠른 매매에서 뭐 몇 주를 샀건 내가 샀는데 생각보다 내 기대 수익보다 빨리 갔다. 그러면 일부 이익을 털어내는 거는 반드시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